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창문여고 수학 설명회를 맡게 된 수학 전진아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는 지금 현재 저희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우선 어머니께서 이번 창문여고 시험이 어땠는지 너무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창문여고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중위권 문항의 출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하지만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창문여고는 문항수가 조금 많아요. 24문항이나 되기 때문에 24문항이면 한 문제당 2분씩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준비해야 될 자세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훈련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아이들이 길러야 될 부분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이제 스킬이나 실력을 준비해 놓고 있자라는 게 첫 번째로 아이들이 가져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에서 다른 학교들보다도 그러니까 범위도 조금 더 많았어요. 보통 다른 학교들은 2차 함수에서 끝났는데요. 우리 창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범위도 많았어서 아마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움을 갖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학교보다도 조금 일찍 시작했죠, 시험을.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었던,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다소 부족했다라고도 느낄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또 단원들을 조금씩 적어 넣긴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있어요.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사실 고난도 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단원이 있는데 그 단원이 바로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죠, 함수라는 단원,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도 사실 빈출도가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막연하게 개념이 어려워서 어려워했던 그 단원이 마침 출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더 어렵게 체감했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쉽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기존에 했던 창문여고 스타일 그대로 모의고사를 변형한 문제들이 또 다수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을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알아주시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그리고 창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은 조금 더 쉽겠는데요 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아마 비슷한 난이도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번에도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직선의 방정식, 마리 방정식이 이제 함수고요. 원의 방정식이 또 이번 출제 범위로 들어가져 있고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2차 부등식 범위도 지금 출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단원 자체도 어려운데 우리 애들이 또 힘들어하는 단원이 또 똑같이 24문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문제 푸는 것들을 많이 공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부할 때는 기존에 갖고 있는 시중 문제집 플러스 모의고사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준비하는 양이 결코 적지 않아야 돼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감도 크고 같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번도 아마 시험 평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미 벌써 50점대라고 말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점수대가 많이 낮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시험 문제 난이도도 굉장히 좀 어렵고요. 여고 치고서도 좀 많이 어려운 편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좀 단단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유형이 나왔냐라고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기존 이제 24문항 중에서 거의 한 7문항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빠른 스피드 내에 풀 수 있을 만한 필수 유형들로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싱크로율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기존에 갖고 있는 공부했던 영을 갔을 때 바로 볼 수 있었고 지금 보시면 이런 문제가 사실 새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이라고 워딩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사실 이 정도면 싱크로에 거의 100에 가까운 것에는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모르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죠. 전개합니다. 근데 얘는요, 전개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연조리제법이라고 해서 연속으로 조리제법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많이 이제 아이들이 바로 풀이법을 알고 기억하고서 접근을 하는가, 아니 몰라가지고 이걸 다 전개하고 있는다. 그럼 이제 시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긴 조금 힘들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풀어서 아쉽게 많이 틀렸던 문제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은 아마 이 부분이 지금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 중간고사에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네, 오메가라는 워딩만 봐도 아이들이 조금 싫어해요. 그냥 로마자여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인데, 그냥 이 W를 왜 W라고 안 부르나요? 뭐 이런 것들만 하는데요. 뭐 사실 쓸데없는 생각이죠. 뭐 그냥 배우면 되는 건데, 이름인 것을. 네, 근데 아이들이 완전히 싫어하는 오메가라는 워딩이 나오는 출제인데요. 요것도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 속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는 필수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풀고 있는지. 보통 아이들은 여기에서 이제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많이 외우죠. 한 6가지, 기본적으로 3가지, 많게는 5, 6가지로 암기하고 문제를 풀곤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문여고 친구들에게 외우지 말고 이해해라 라고 알려줬고요. 그 이해하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존재할 것이고,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항식의 연산 1단원에서 이미 곱셈공식 외운 거에서 충분히 인수분해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인수분해 공식으로 유도해주고, 근이라는 워딩이 있었기 때문에 x값에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x값에 대입해주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리고 대입으로 문제를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성질을 바로 이해해준다면 네, 문제품에 있어서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풀 수 있었던 문제였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뭐 답이 안 외워서 못 푼다네 뭐 이러긴 하는데요. 사실 안타깝죠.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근이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오메가의 세제곱 더하기 1이 0이라는 거고, 1만 이항해주면 그럼 결국엔 이 친구랑 더해서 1 되려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세제곱인데요. 거듭제곱이니까 이만큼 제곱해서 문제 풀면은 그냥 손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난 안 배웠어 막 이러면서 못 풀곤 하죠. 좀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습관을 고스란히 고등학교까지 끌고 오는데, 그게 첫 번째 패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 공부법이 있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의 공부법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넘어오면서 학습 습관이라든가 학습을 대하는 태도도 변했는지, 그런 것들이 편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걸 조금 일러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네, 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뭐 그것들을 근으로 갖고 있는 건데요. 아이들이 좀 싫어하죠. 어디 보면 싫어하면, 우선 알파 베타에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구할 줄 알지만 그 두근의 합을 여기 얘가 또 근으로 갖는다고 그러면서 뭔 소리지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아이들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그냥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근과 계수와의 성질이 있지 라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봐주면서, 그럼 나는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인 걸 알 수 있네. 그럼 얘 지우고 4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럼 바로 이 식의 근인 거예요. 근을 알고 있으면 인수분해를 해서 역주행으로 해서 바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보통의 아이들은 그냥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라는 워딩으로서 암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긴 하는데요. 다 아무래도 이번 창문요구에서 아이들이 힘들었다라고 만약에 느낀다면, 우선 아이들이 바꿔야 될 공부법은 문제를 그냥 많이 푼다라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한 문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력이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길러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 아이들이 우선 문제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에서 완전히 갈리게 되고, 뒤에 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14번부터 오는 순간 놔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평균이 50점대에서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줘야 되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만 되고, 포리법이 한 가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고, 그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 제가 먼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냥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막 칠판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칠판을 수업하기 전에 먼저 아이들과 이제 와서 문제에서 키워드가 무엇인지 체크를 하고, 그 부분에서 포리법을 이렇게 가자 해서 먼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뒤에 식을 쓰는 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창문용어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문제가 주로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모의고사에서 고스란히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변형해서 오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제들을 보여줌으로써 문제가 조금 더 익숙하게 느낄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도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접함으로써 조금 더 시험이, 학교 가서 시험을 봤을 때 조금 더 쉽게 느껴지게끔 그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아이들에게 환경을 노출시켜 주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보통 어머니께서 상담을 하실 때 어떻게 말하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해요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그 못하는 거는 정말 아이가 공부량이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해하는 속도가 느려서일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고난도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그런 능력을 어머니께서 가끔 평가하시던가 뭐 아이가 생각하는 그 사고와 바운더리 있는 게 아니라 더 수준 높은 문제들도 계속 노출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가 솔직히 말해서 셋만 100난 풀고 알파만 100난 풀어서 창문여고 가서 1, 2, 3등은 못 맞아요. 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선 본인의 실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더 다른 다양한 사고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더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아이들이 또 문제 푸는 힘이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접해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시험에 가서도 좀 자신감을 갖고 평소 푼 것보다 쉽네라고 느껴내야 돼요. 그래야지 더 빨리 풀 수 있는 속도도 되기 때문에 창문여고는 속도가 생명이고 문제를 보면서 생각하는 이게 뭐지? 라고 당황하면 안 돼요. 그럼 그 문제는 그냥 바로 패스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지금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은 21문제?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3문제는 더 많잖아요.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2분 만에 푼다는 거는 진짜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실수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는 빠르게 스피디하게 정확하게 푸는 훈련하고 어려운 문제도 많이 노출이 됨으로써 쉽게 이제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자체에서 뭐 아들이 이제 고2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떤 말이냐면 고3을 갑자기 다다랐을 쯤에 엄마 근데 나 개념을 모르겠어. 갑자기 청천벽력 이제 곧 있으면 수능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어떡하지 하면서 갑자기 수원부터 다시 돌아야 될 것 같아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그런 오개념이라던가 비어있는 부분은 선생님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완독을 시킬 필요가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 이 개념에 나오는 주요한 개념들을 알려주고 그 주요한 개념을 먼저 알고 난 후에 거기서 파생이 돼야 되는 거지 잡다하게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줄거리 제가 먼저 알려주고 그 줄거리에 따른 등장인물들을 이제 세상에 공부해 나갈까? 약간 이런 가지치기로 저는 수학도 그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1단원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나올 거고 아이들에게 먼저 중요한 증명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준 뒤 거기서 사고하고 파생되는 문항들과 유형들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라는 걸 좀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굳이 다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뭔가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걸 배우지 않은 것 같았지만 정말 정확하게 다 배운 거. 그래서 정확한 개념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판서시 수업도 하고 있지만 시험 대비라던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 외적인 시간에는 개별적으로 맞춤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 한 명 한 명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판서시 수업과 개별지 수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학생들과의 소통도 좀 자유롭게 하고 아이들의 사고랑 개념적인 부분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 좀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학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시험 대비를 할 때 첫 번째 객관식으로 올 시험을 보고요. 객관식으로 볼 때는 시험 볼 때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관식으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 한 번, 올 주관식 시험 한 번. 그리고 주관식 시험조차도 당연히 타이트하게 봅니다. 이유는요, 아이들이 어떤 시험에 맞닥뜨렸을 때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개념을 알려주고 어떻게 풀이를 하는 거다라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맞닥뜨리거나 아이가 촉박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편한 걸로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제가 너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너 아마 100%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너 전기할 수도 있다. 너 근데 그거 하는 건 괜찮은데 너 그렇게 하게 되면 너 계산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럼 너 무조건 계산 실수 준비해놔. 안에다가 너 명심하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고 아니면은 제가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시간 많이 걸려. 선생님 거 다시 한 번만 익혀봐. 선생님 거 다시 봐봐봐. 그래서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알 수 있겠어? 다시 해봐. 이렇게 해서 같이 고쳐나가는 거. 같이 해서 의사소통을 정말 잘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이거 지금 이 세 가지 시험지가 다 똑같은 시험지예요. 근데 지금 너무 다 달라 보이죠? 똑같으면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푸는 게 정말 달라요. 그리고 어디서 제가 5점이 있는지, 운으로 맞았는지, 아니면 잘했는지, 이 풀이도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선생님은 기하로 설명했는데 너가 대수로 풀었구나. 넌 맞는 거야? 라는 거. 너의 직관은 맞아. 사실 근데 이렇게 문제 풀면은 어떤 허점이 있어. 라던가, 이거 맞는 거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래프로 돌렸을 때 이런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네 잘하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직관적으로 잘 보고 있는 거다. 라는 거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거 운이다. 이건 운이지. 이건 절대 안 되는 풀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이들을 얘기하면서 좀 맞춰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만약 어머니께서도 긴장되시는 부분인 게 뭐 우리 아이가 수상을 뭐 한 번밖에 안 돌려서 중학교 때 2번밖에 안 돌려서 이런 것들이 걱정되시겠지만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수학은 양으로 승부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믿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사고하는 거 항상 이제 학습 습관을 조금 바꾸자라는 거에서 어머님들도 아이들이랑 조금 얘기를 좀 많이 나눠주신다면 아마 아이들도 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있어서 잘 해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의 아이들이 처음엔 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아이들도 6등급, 7등급 맞던 시절이 있었고요. 훗날 1등급 됩니다. 198 나오고, 네, 1등급 나오고 원래 3, 4등급이었던 친구들요. 다 원래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4등급이었지만 96점 나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등급이 낮고 점수가 낮다고 해서 막 우리 애가 못하네라고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실 필요 없고요. 결국엔 아이들이 딱 어떻게 하는지 공부 방법만 터득하잖아요. 그럼 성적 다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었는지 잘 파악해서 그 단점을 보완만 해주면은 아마 우리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모든 수업을 다 녹화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결석을 했을 때 뭐 수업을 못 듣는다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은 지금 현재 화요일과 토요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목요일이나 일요일 날에 우리 아이들 지금 보강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결석했을 때 영상 강의를 많이 안 볼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네, 보강 수업할 때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 또 다시 진도 보강 해주니까 그런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 수업 때는 판서식 수업으로 문제가 보통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필수 유형들을 많이 가르치고요. 요 수업 지금 끝나고 1시부터 3시까지에 보통 저는 매주 여기 킬러 문항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중에도 아직 저조한 성적들을 만든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도 다 남아서 킬러 문항 수업 듣고요. 이해를 못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문제 한 문제 조금 더 섬세하게 가르쳐 주다 보면 사실 아이들도 다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냥 아 나도 풀 수 있겠구나 자신감. 그러니까 킬러 문항 난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보면 안 돼요. 문제를 풀 수 있게 자꾸 노출을 해줘야기 때문에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3시까지 남아서 지금 다 같이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수업이 지금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 문의하셔가지고 어떤 반들이 있는지 또 어떤 수업을 만들 것 같은지 그런 것들 다 한 번씩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까지 됐고요. 네, 앞으로도 영어 선생님이랑 구호 선생님들 오시니까 좀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